안녕하십니까? 성기능 질환을 20년 넘게 한의학적 방법으로 진료해온 한의사 이정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노년기에 행복한 성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원칙, 조건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노년기에 건강한 성생활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체적인 조건이 잘 갖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으로 매력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기능에 대한 건강함을 확보하는 문제랑 또 노년의 신체적인 조건에 맞는 건강한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 중에 먼저 행복한 성관계가 가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건강한 성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성기능은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욕구이고요, 또 하나는 반응입니다. 즉, 욕구라고 하는 건 뇌에서 신호활동이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 또 충동,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가 있을 때 몸이 신체적으로 잘 반응을 해줘야 돼요. 주로 생식기가 혈관의 확장을 통해서 남성은 발기가 된다든지 여성은 애액이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활한 성기능의 핵심은 이 뇌와 혈관의 건강에서 비롯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노년의 성기능 상태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신체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이걸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남성의 경우는 건강한 발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충분한 애기 발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발기도 이루어지고 또 여성의 애기 충분하게 발생이 되려면 뇌에서 신호활동이 충분해야 되고요. 이 신호를 기초로 생식기 주변으로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충혈이 나타나야 됩니다. 혈액이 차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건강한 성기능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남성에 있어서 건강한 발기랑 또 여성에 있어서 건강한 애액의 수준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 발기가 건강하다라고 얘기되려면 삽입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단단한 상태가 일정 시간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일정 시간은 통상 한 10분에서 15분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의 의미는 건강한 성관계가 가능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15분 정도 이상의 시간이 통상적으로 성관계에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노령의 연령대에서는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게 관계가 무난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건강하다라고 얘기될 수 있다는 거죠.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건강한 애액의 수준은 어떤 거냐? 삽입과 삽입 마찰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일단 점도와 양이 존재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끈적이고 또 충분한 양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가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정 시간 유지가 가능해야 충분한 삽입이 가능하고 또 성관계 유지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결국은 두 가지, 얼만큼 단단하냐, 또 그 다음에 얼만큼 잘 유지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수적이지만 요거 말고도 반응 유발 시간도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런 성적 자극을 받은 다음에 2분 정도 이내에 반응을 보여야 정상적인 반응 속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체 반응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늦거든요. 한 5분 정도에서 그 이상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데, 이 반응 속도가
좀 빠를수록 또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배가 높아지시면 이런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도 다소 늦어지는 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노년기 이 남성의 발기가 약해지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 여성들의 그 애액이 감소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살펴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이 노년기 남성의 발기력이 약화되는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기가 왜 약해지는지 살펴보려면 기본적으로 이 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메커니즘,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발기가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일단 뇌에서 신호 활동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적인 자극을 받아요. 그럼 그 자극에 대해서 뇌가 일단 자극을 수용하고 흥분도 하고 뭐 충동적인 이렇게 반응을 보일 겁니다. 이 흥분 신호가 발생이 되고요. 이 흥분 신호가 촉수신경을 타고 음경에 있는 음경 동맥의 혈관에 명령을 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라는 명령을 해줘요. 그러면 이 명령을 달성하기 위해서 혈관 벽에서는 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산화질소는 다시 사이클릭 GMP라는 물질을 자극을 해서 이 사이클릭 GMP가 활성이 되면 얘가 우리 혈관에 관여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요. 자, 얼마나 확장되냐면 평상시보다 4배에서 11배 정도로 많은 혈액이 차들어갈 수 있도록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혈액이 유입이 되고 혈관이 확장되니까 빵빵해지겠죠. 좀 빵빵해진 상태에서 음경에 있는 그 해면체 근육이 원래 동맥은 차들어오면 모세혈관을 통과해서 다시 정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때 음경 해면체 근육이 이 확장된 동맥이 정맥으로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발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과정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요약을 하자면 2가지로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뇌에서 신호 활동이 존재해야 되는구나. 어떤 자극을 수용해가지고 뭐 충동이나 흥분도 하고 요런 일단 신호 활동이 있어야 되고 이 신호 활동이 있어야만 음경 혈관에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또 명령을 내리면 혈관이 확장을 잘 해야 되는구나. 이 뇌하고 혈관의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뇌에서 이 신호 활동이 충분하지 않거나 또 혈관에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발기가 약해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뇌는 우리가 그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 반응을 하려고 하면 많은 수준의 호르몬이라든가 신경물질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 남성 호르몬도 필요하고요. 또 신호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도파민이나 아세틸콜린 이런 물질도 많이 필요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이런 물질들이 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런 신호등을 결정을 하고 반응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뇌 부위들이 있어요. 그런 뇌 부위에서 쉽게 얘기하면 호르몬 공장이 있다는 거죠. 그 호르몬 공장이 충분하게 잘 호르몬을 생산해줘야 돼요. 신호물질들도 잘 생산해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산된 신호물질들이나 또는 호르몬들을 잘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신경물질의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수용성이 떨어지게 되면 음경에다가 혈관 확장해라고 하는 신호가 잘 안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신호를 받은 혈관이 혈관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혈관 벽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맥 혈관에 자잘한 손상성 변화가 있고 이런 손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이 혈관벽이 딱딱해져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동맥경화라고. 물론 이제 동맥경화는 단기적으로 생기질 않아요. 이 동맥 혈관의 자잘한 손상들이 계속 반복되면 손상되었다가 치유됐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 이 동맥벽이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좀 딱딱해져요. 그러면 탄력도 떨어지겠죠? 탄력이 떨어지면 혈관 확장 잘 안 되죠. 그래서 4배에서 11배까지 많은 양의 혈액을 채울 만큼 혈관이 확장돼야 되는데 그게 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뇌에서 이 신호물질들을 만들거나 생산하는 이
쉽게 표현 드릴게요. 이 신호물질을 만드는 호르몬 공장, 이게 왜 기능이 약해졌느냐, 이걸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크게는 이유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정과로, 또 하나는 이 뇌가 노화되는 거,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남성들은 사정을 할 때 공짜가 아닙니다. 호르몬이나 신경물질들이 많이 소모가 일어나요. 정액뿐만 아니라 뇌에서도 이 정액을 바깥으로 사출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준의 호르몬과 신경물질이 쓰여지게 되는데, 한번 이렇게 소모가 되고 나면 얘네들이 다시 재생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좀 짧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자기 주기에 맞는 이 회복을 위한 이 인터벌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뭐 젊은 친구들도 20대, 30대인 친구들도 한번 사정하면 약 3일 정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고, 50대, 60대 넘어가면 50대는 한 일주일, 60대는 한 열흘 정도, 이 정도의 대강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져서 뭐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될 분이 두 번, 세 번씩 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소모된 이런 신호물질들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요런 이제 한마디로 과로 상태죠. 과로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요게 나중에 이 신호물질들을 만드는 호르몬 공장도 퍼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호르몬이나 신경물질을 만드는 그 기관들을 성선 기능이라고 하는데, 성선 기관들이 이게 쇠약해지고 또는 위축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면 피로해져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뭐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 또 뭐 몇 주, 또 뭐 서너 달, 이 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생기질 않고요.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또 2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사정이 좀 많은 상태가 반복되시면 이런 뇌 호르몬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피로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뇌가 노화를 통해서 기능적으로 약해질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뇌 신호 환경이 약해지는 문제를 정리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혈관. 이 혈관은 왜 손상을 받을까? 혈관이 손상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때문에 혈액 내부의 조건이 달라져요. 혈액이 걸쭉하거나 끈적거리거나 하는 그 점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혈당이 높은 상태, 또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거리고 걸쭉거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로 혈액이 빠르게 동맥을 지나게 되면 이 동맥벽에 자잘한 상처를 내요. 그리고 이 상처가 반복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맥경화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혈당을 높이는 거나 중성지방을 높이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혈관의 건강을 해치는 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비롯된 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도 술, 담배 하시잖아요. 그런 술과 담배 때문에도 혈관벽의 손상이 반복되면서 혈관의 탄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여기도 노화라는 게 개입이 돼요. 나이가 들면 이 혈관벽도 다소 딱딱해지는 문제가 생기면서 확장과 이완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노년기 여성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여성들이 액이 감소하고 건조해지는 그 이유가 뭘까? 이번엔 그걸 살펴드릴까 하는데, 여성의 질 분비액인 그 액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먼저 그 생성 원리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은 여성이 성적 자극 시에 분비되는 액체인데요. 다음에 두 가지 경로로 발생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바르톨린선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건데, 이 바르톨린선은 질 입구 쪽 좌우에 위치한 작은 분비샘입니다. 그래서 성적 흥분 시에 이 점액성 윤활액을 분비해요. 그러니까 약간 끈끈한 그런 윤활액을 분비한다는 거죠. 이 액이 너무 적게 나오거나 그러면 이 점성을 잃어요. 물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질벽에서 삼출되는 삼출액입니다. 남성처럼 여성도 생식기 질벽에 흥분을 하게 되면 충혈이 돼요. 생식기 질벽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일어납니다. 확장이 일어나게 되면 그 모세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혈관 압력이 증가하거든요. 그 혈관 압력이 증가하면 안에 있는 그 혈장 성분들이 있어요. 수분이라든가 전해질들 이런 것들이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요. 일종의 이제 여과 현상인데 빠져나오면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그런 액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액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성의 생식기 주변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그 삼출액하고 그 바르톨린선에서 나타나는 점액선 분비물의 합촉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액이 빨리 마르는 여성이 있고요. 액이 오래 잘 유지되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들의 차이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액이 금방 마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까 액의 원리가 말초에 있는 생식기 주변, 그 질 주변의 혈관이 확장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이게 금방 마른 분들은 혈관 확장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혈관 확장이 좀 짧거나 또 확장된다 하더라도 빠르게 수축이 돼버려요. 그럼 삼출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삼출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말초 쪽으로, 생식기 쪽으로 혈관의 흐름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체온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손발이 차다고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이 차시거나 또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긴장 상태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래 혈관 확장이 되려면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이 쉽게 항진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가진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발이 차고 항상 긴장이 높고 또 뭐 근육도 잘 굳고 이런 분들이 액이 금방 마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액이 오래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혈관 확장이 잘 된다는 거겠죠. 특히 생식기관이나 말초 쪽에 있는 혈액 순환이 좋아서 혈액도 잘 이동하고 또 모세혈관 투과성도 높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교감 신경이 잘 작동하겠죠. 그래서 긴장보다는 이완 상태로 잘 유지가 되는 분들이고, 그래서 혈관의 확장과 이완이 잘 이루어지는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체온이 따뜻하겠죠. 그리고 운동하시면 땀이 잘 나요. 말초혈관 확장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말초혈관의 이런 이완성 조절이 좋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남성들의 그 발기지숙하고 원리가 비슷하죠. 여성들의 액이라는 것도 결국은 생식기 주변에 혈관이 얼만큼 잘 확장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노년기에 여성들은 이 질내에 생리적으로 큰 변화가 생겨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여성들한테 이 질내 환경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갱년기예요. 50대 초중반쯤이 지나고 나면 여성들한테 큰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현저히 감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질벽이 위축이 됩니다. 이 질 점막이 되게 얇아져요. 그리고 유연성이나 탄성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혈관 밀도가 감소하게 돼요. 모세혈관이 촘촘했던 게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질벽의 충혈 기능이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삼출대에 나오는 액량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질내 산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 질 안쪽은 pH 농도가 4.5 정도 돼요. 산성인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균이 필요합니다. 유익균인데요. 이 락토바실러스가 이쯤이 지나면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이 pH도 질내 산도도 바뀌고요. 또 세균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르톨린 선 있잖아요. 이 바르톨린 선 등도 위축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점액성 분비물이 감소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점액성 분비물이 감소하게 되면 여성의 액의 특성이 좀 바뀌어요. 이게 물처럼. 과거 젊은 시절에는 조금 끈적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물처럼 이렇게 변하더라. 뭐 그런 게 이제 바로 이런 특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남성들의 발기부전 그리고 이 여성들의 애액 감소는 노년기의 성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남성들이 관계하고 싶어도 발기가 충분하지 않아요. 또 여성들도 하고 싶어도 애액이 충분하게 안 나오니까 불편함이 있어요. 관계를 하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 모두가 다 결국은 이 뇌의 신호를 기초로 해서 혈관이 확장되는 이런 조건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노년기의 성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요걸 지금 고민을 해보고 저희가 대안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노년기의 성기능 저하가 되는 원인이 뭐다? 두 가지다. 하나는 뇌 문제고 하나는 혈관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도파민이나 이 테스토스테론 고갈이 좀 장기적으로 길어졌어. 그리고 노화에 따라서 도파민 반응성이 막 떨어지고 있네. 뭐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뇌 신호물질로 작동하는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등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공통적으로 이런 물질들은 수용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수용체가 나와서 호르몬이나 신경물질을 수용하는 단계를 거쳐야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연령이 좀 높아지시면 이 수용체들이 줄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노화 때문에라도 이런 물질들의 우리 몸의 그 활용 효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욕구도 줄고 또 흥분 유지도 좀 잘 안 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혈관이 문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앞서서 이 혈관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혈관의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면서 얘네들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동맥벽을 자잘하게 상처를 낸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동맥경화도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동맥벽이 딱딱해지고 상처를 많이 입으면 동맥벽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혈관 확장이 어려워진다.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음식에 관련돼서 주로 혈당이나 중성지방은 내가 먹는 음식이 결정하는 요인인데 이런 음식들이 이 혈관 구조를 망가뜨리는 큰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혈관 확장성이 떨어지게 되면 질벽의 혈관의 수축성도 떨어지고 충혈도 유지가 잘 안 되니까 혈장 삼출이 잘 안 되니까 애액도 부족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뇌하고 혈관의 문제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뇌의 건강을 다시 되찾고 또 혈관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자, 제가 첫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남성분들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금욕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냐면 이게 사정 빈도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또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사정 과정이 많아지면 호르몬이나 신호물질들이 많이 소모가 이루어지고 얘네들 물질들이 회복될 만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반복되기 때문에 점점점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진다. 그래서 뇌의 신호 체계를 필요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이 성신경 또는 성신호물질들이 고갈이 발생하고 재생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금욕,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좀 확보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노년기의 연령대에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회복 주기로 갖는 게 일반적이냐를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50대는 일반적으로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차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하지만 대강의 이제 이런 범주가 보편적으로 임상에서는 요 기준을 따라주시는 게 무난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60대가 되신 분들은 열흘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70대가 되신 분들은 보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차례 정도겠죠. 80대가 넘는 분들은 사실 1개월 이상입니다. 간혹 80대가 넘는 어르신들도 관계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아주 건강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발기가 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즉 성기능이 보편적인 상태가 아니고 아직 충분하지 않고 좀 부족함이 있는, 좀 약한 상태인 분들은 이 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좀 지금 성기능이 좀 좋지 않다, 발기력이 좀 떨어져 있다 하는 분들은 이 회복 시간을 2배로 늘리셔야 됩니다. 50대인 경우에는 한 14일 정도, 60대는 한 20일 정도, 70대인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또 80대인 경우는 뭐 수개월 이상, 이 정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정하고 그 다음 사정까지 시간이 짧을수록 여기 데미지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뭐 젊은 시절처럼 뭐 2번 뭐 이렇게 사정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노력 등 이런 시도는 가능하시면 60대 넘어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혈관 건강이나 성기능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식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우리가 성기능은 결국은 호르몬이나 신경물질에 의한 뇌의 신호활동, 그 다음에 건강한 혈관의 확장, 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고혈당 상태이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요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혈당이 높아지는 거나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건 요거는 우리들이 먹는 음식들이 결정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들이 먹는 음식, 그 음식은 성격을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왜 먹냐면 이 2가지 목적 때문에 먹습니다. 이 첫 번째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자, 에너지원으로 작동하는 음식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탄수화물하고 약간의 지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조가 돼주는 구조영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체는 끊임없이 세포 손상이 있고요. 이 손상된 세포가 재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이나 신경물질, 면역물질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적인 원천이 필요하겠죠. 그 구조적인 원천이 돼주는 구조가 돼주는 영양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돼주는 에너지 영양소, 구조가 돼주는 구조 영양소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구조가 돼주는 대표적인 영양소들은 단백질하고 일부 지방이에요. 이 구조가 돼주는 지방들은 콜레스테롤이나 인지질이나 불포화 지방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메가3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불포화 지방산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가 돼주는 영양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하려면 이 에너지가 돼주는 에너지 영양소를 좀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 등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분을 제한해야 돼. 대신에 호르몬이나 신경물질 등의 물질적 기초가 돼주는 이 구조가 돼주는 지방이나 단백질의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핵심이 그겁니다. 에너지 영양소는 좀 적게 먹자. 그리고 구조 영양소는 많이 먹자. 특히 에너지 영양소 중에 핵심인 탄수화물하고 당분은 제한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증가하게 되고, 또 잉여 부분이 발생하면 그게 중성지방으로 전환돼서 우리 몸에 피부에 쌓이거나 복부에 쌓입니다. 그러면서 혈관의 흐름을 방해를 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자, 제한해야 될 탄수화물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밥, 빵, 면,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모두 탄수화물입니다. 이거를 현저히 제한해야 돼요. 그리고 각종 곡물들, 현미나 잡곡 다 탄수화물이다.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미나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요? 잡곡은 괜찮지 않나요? 좋다고 그러던데 이런 말씀을 하는데, 물론 섬유소가 많아서
탄수화물이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혈관 내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포도당이 이제 천천히 증가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총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현미든지 잡곡이든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액상 당류들이 있어요. 액체로 된 단 것들. 대표적인 게 콜라, 사이다, 뭐 이런, 심지어는 꿀물.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먹는 무슨 청, 뭐 모과청, 뭐 오미자청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설탕을 정말 많이 넣습니다. 설탕물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액체로 된 당류는 급격하게 그 혈당을 높여요.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는 괜찮은데 커피 믹스 등은 주의하셔야 돼요. 단 커피는 안 된다 이 말이시고요. 또 튀김류 주의하셔야 됩니다. 튀김류 같은 경우는 전분을 튀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도 그래요. 밥도 평상시에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서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권장 식사를 많이, 권장 식단을 넉넉히 많이 드시는 거예요. 자, 아까 양질의 지방 단백질을 꼭 공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게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란, 치즈, 육류, 생선류.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여기에다 약간의 야채류하고 그다음에 과일 약간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소개하라고 그러면 계란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란은 양질의 구조지방과 구조단백질을 모두 풍부하게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일 뿐만 아니라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육류나 생선류를 통해서 지방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계란은 상대적으로 이런 비용 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를 얻기 위해서는 들기름 좋습니다. 들기름을 저희들이 많이 권고를 드리고, 그 밖에도 올리브 기름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자를 생산하거나 이런 호르몬 신경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또 미네랄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아연, 뭐 마그네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도파민 활성을 돕기 위해서는 또 철분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연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호박씨입니다. 그리고 검은깨예요. 그래서 호박씨 분말이나 기름을 저희들이 많이 추천드려요. 특히나 호박씨는 전립선이나 자궁을 말라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특별한 성분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씨 분말 또는 호박씨 기름을 섭취를 많이 권고를 드리고요. 또 이 철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 굴하고 소외간, 물론 소외간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굴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도 풍부하고 철분도 뭐 풍부하고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하니까 충분히 좋은 식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금욕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요 식이 조건을 전하는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욕을 조절해야 이제 도파민의 회복, 또 뇌 신경 자극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식사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수화물이나 당류는 철저히 제한을 좀 하자. 그 다음에 지방과 단백질을 넉넉히 먹자.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아까 그 계란 많이 먹으라 했는데 얼마를 많이 먹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하루의 단백질은 자신의 체중의 체중그램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70kg인 사람은 70g 정도의 하루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사실은 조절해서 드시면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계란 한 개에는 약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계란만으로 70kg인 분이 하루에 단백질을 섭취를 한다. 그러면 약 12개 정도가 필요하겠죠.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그쪽을 실천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계란으로만 다 드시라는 건 아닌데 그 정도의 넉넉하고 많은 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란도 충분히 드시고 육류나 생선류도 적극적으로 많은 양을 드셔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한의사니까 여러분들께 이 한약재 중에
또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구하기 쉬운 한약재들도 좀 있습니다. 그걸 조금 한번 덧붙여서 제가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항상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하나는 그 뇌 신호 활성을 높여주는 뇌 기능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조건을 이제 충족시켜야 되고, 또는 말초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혈관 확장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제 이 뇌 신호 환경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한약재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면 음양곽하고 천마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주로 이게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 재활하실 때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약재가 천마인데, 그 천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삼. 요 약재들은 여러분들이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거나 또는 도파민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이 수용되는 과정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의 한약재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어떤 성적인 욕구라든가 또는 흥분 유지를 돕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데 요거를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음양곽이라고 하는 요 한약재는 여러분들이 물로 끓이면은 성분이 잘 안 나와요. 음양곽에서 우리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적극적으로 뇌 신호 활동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하는 물질이 이카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분은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이 성분을 추출해서 드시려면 여러분들이 물에 전탕하지 마시고 요거를 잘게 부수어서 담금주 형태로, 알코올 형태로 추출을 하거나 60% 70%짜리 알코올을 활용해서 이걸 끓여내야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우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음양곽은 그냥 물로 해서는 이러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물론 천마나 인삼은 여러분들이 전탕, 물로 단순히 끓이는 그런 노력만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추출해서 여러분들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혈류 개선을 돕는, 한방에서 그 혈관에 상처가 난 것들을 치유하거나 돕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하나만 들으라 그러면 당귀예요.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이 당귀는 이 혈관벽을 보호하고 혈관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당귀하고 같이 보조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천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혈관을 좀 건강하게 하고 싶으시면 당귀하고 천궁을 잘 활용을 하자. 그리고 이 체온을 높이는 데 쓰는 좋은 약재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피 아시죠? 이 계피를 먹으면 약간 매운맛 때문에 몸이 훈훈해지거든요. 이 계피나 육계라고 하는 약재를 당귀하고 섞으면 그 말초 쪽으로 혈관을 확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귀나 천궁을 육계하고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차처럼 드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혈관 건강을 도모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성분들, 액이 좀 부족해진 분들한테 액 생산을 돕는 그 한약재 조합을 좀 말씀드리면, 물론 이 당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숙주향이라는 약재까지를 조합을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 숙주향은 생주향이라는 약을 9번 찌고 건조하기를 반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든 한약재인데요. 이게 이제 남성의 전립선이나 여성의 자궁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쪽으로 혈류량도 증가시키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귀하고 숙주향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여성들의 그 액 감소를 상당히 보조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또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쯤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궁금함이 있겠죠. 하루에 이 약재들 약 10g 정도씩, 그러니까 10g, 10g, 10g이면 약 30g 정도 내외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 1리터의 물을 붓고 요 물들이 약 한 200에서 300 정도 줄어들 때까지 졸인 다음에 그거를 하루에 2차례나 3차례 정도로 나눠서 드시면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몇 가지 생활요법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가 여러분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혈관 확장에 도움을 좀 줍니다. 그 혈관벽을 자극해서 산화질소 생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동맥경화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얼만큼 규칙적이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일주일에 4번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해요. 보통 체온이 상승된 상태로 20분 이상 유지가 돼야 혈관 확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뜀박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쯤 가볍게 뛰어주셔야만 체온이 올라와요. 그 체온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 상태가 20분 정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4회 이상, 25분에서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이 도파민이나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질 때 그 만들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수면 중이에요. 우리가 생활할 때는 이 만들어진 호르몬이나 신경물질을 생활하는 동안에는 쓰게 되고요. 자는 동안에는 이 물질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회복하는 과정을 이 수면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량이 너무 적거나 또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자주 깨시거나 그러면 이 성기능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기능, 충분한 성기능을 확보를 하시려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하셔야 되고 수면 시간도 최소한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그 사이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적어도 6시간 밑으로 떨어져도 문제고요. 또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9시간 넘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6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건강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금주, 금연, 기본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이나 담배는 혈관벽에 손상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배는 좀 더 강력해요. 담배에 있는 니코틴은 단기적으로도 강력한 혈관 수축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하시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올라갈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라도 강력하게 혈관 수축이 일어나요. 아니 혈관이 확장을 해야 원만하게 부부관계가 일어나는데 발기도 잘 되고요. 근데 담배를 피시면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제한하는 그런 상황으로 본인 스스로가 만드신 거예요. 그거 피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평상시에 파트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밀도를 높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스킨십을 좀 많이 좀 하세요. 가볍게 두드려드리고 안아드리고 토닥이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면 뇌에서 이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편안하게 우리 몸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감정적으로 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애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일부 그 질윤활액이 있어요. 그 질윤활액을 활용을 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약국에서 흔히 파시니까 이런 윤활액을 잘 활용을 하시면 원만한 부부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건강의 지표이며 거울입니다. 내가 성기능이 좋다는 얘기는 뇌 건강이 충분하다는 얘기고 혈관도 아주 맑고 깨끗하고 흐름도 좋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성기능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들, 그다음에 여러 노력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면서 오래도록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생활을 지속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쉽지 않은 강의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